혁신의 아이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유일무이한 그였는데 실리콘밸리의 제2의 스티브 잡스가 등장합니다. 31살의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에 올라서죠.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때 포브스 포춘의 표지를 장식하고 테드 강연에서도 박수갈채를 받은 여성이 있습니다. 스탠퍼드를 중퇴하고 19살이던 2003년 창업, 31살에 무려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조 6천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를 만든 여성인데요. 회사 지분의 반을 가져 무려 45억 달러, 50조 원이 본인의 몫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젊은 억만장자 여성으로 꼽힌 메디컬 스타트업 창업자, 그녀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홈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요. 테라노스라는 회사는 없어진 지 오래고 엘리자베스 홈즈의 이름엔 성공 대신 사기란 단어가 붙습니다. 곧 징역살이가 시작될 예정이죠. 뭐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싶어요. 엘리자베스 홈즈, 넌 누구니? 오늘의 주인공 엘리자베스 홈즈는 1984년 미국 워싱턴에서 분식회계로 사라진 미국의 에너지 기업 앨론의 부사장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의회 내 위원회 직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죠. 중산층 이상의 넉넉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홈즈는 억만장자까지 아니었던 것이 불만이었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억만장자를 장래 희망으로 꼽을 정도였죠. 홈즈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관심을 가졌고 직접 만든 편집 프로그램을 판매까지 했대요. 본투비 사업가였죠. 중국어를 배우는데 열심이었고 아주 유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곤 스탠퍼드 대학 화학공학과에 입학합니다. 미국 대학은 하버드가 최고인 것 같지만 창업에 있어선 스탠퍼드가 1등이에요. 스티브 잡스, 저커버그, 빌 게이츠 모두 스탠퍼드 중퇴입니다. 창업 투자 받으려면 스탠퍼드 중퇴가 국룰이에요. 홈즈 역시 스탠퍼드 중퇴 대열에 합류하는데요. 계기는 이렇습니다. 그녀가 2학년 때 중국에 사스가 유행해요. 그런데 중국어 잘 안 됐죠? 그걸 앞세워서 싱가포르의 유전자 연구소에 인턴으로 들어가요. 주사기로 혈액 샘플을 채취해 사스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연구에 참여합니다.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홈즈는 2003년 약물 전달 패치에 관한 특허를 신청했어요. 이렇게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죠. 인턴에서 돌아온 홈즈는 학교를 그만두고 바이오 스타트업을 창업합니다. 원래 이름은 리얼타임 큐어였고 2004년엔 테라노스로 바꿉니다. 그리고 2012년 피 몇 방울로 250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 에디슨을 발표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가 혈액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야 하고 주사기로 피를 엄청 뽑아야 하잖아요. 검사 결과 기다리는 시간도 무시할 수가 없죠. 의료보험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 미국은 혈액검사 비용만도 수십만 원이 든대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들은 그조차도 힘들겠고요. 그런데 집에서 손가락을 바늘로 따고 피 몇 방울 키트에 담아서 테라노스 본사로 보내기만 하면 250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렇게 홈즈는 단숨에 실리콘밸리의 여왕으로 떠올랐습니다.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2015년에는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0조 6천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의 포브스가 선정한 400대 부자 가운데 110이 50대 자수성가형 여성 부자 중에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정도의 엄청난 성장은 기술 자체보다 엘리자베스 홈즈의 홍보 전략이 제대로 먹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한데요. 엘리자베스 홈즈는 스스로를 세일즈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스티브 잡스를 향한 집착이 엄청났습니다. 연구에 전념해야 하는데 옷 같은 걸로 고민하기 싫어서 검은 터틀넥을 즐겨 입는다라는 스토리텔링과 함께 스티브 잡스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폴라티 위에 흰색 실험실 가운을 입었고 목소리도 낮은 중저음으로 연기를 했다고 해요.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work to change things and 홈즈의 메모가 일부 공개되기도 했는데 스티브 잡스 되기라는 문구가 있었고 잡스의 식단, 생활 방식까지 따라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얼굴은 저커버그와 더 닮지 않았나요? 그리고 미국인들 금발 유난히 좋아하잖아요. 홈즈는 갈색이던 머리를 금발로 염색했고 모든 광고에 직접 출연했습니다. 창업 동기도 그럴싸했어요. 제3세계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창업했다 말하기도 했고 주사 바늘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설립했다고도 했죠. 고통받는 아이들을 구하고 불합리한 의료 체계를 혁신하겠다. 스탠퍼드를 박차고 나와 창업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CEO가 금발에 파란 눈, 젊고 미인인 거죠. 이 완벽한 스토리텔링 앞에 실리콘밸리는 환호합니다.
시작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테크 매거진들이었어요. 이들이 먼저 홈즈 띄우기에 나섰고 주요 경제 매체들이 호응했습니다. 전설적인 외교관 헨리 키신저와 전 국무장관 조지 슐츠 등을 기업의 이사로 뒀고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도, 벤처업계 큰손 팀 드레이퍼 등 투자계 어벤져스가 서포터즈로 투입됐습니다.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 등이 공개적으로 그녀를 극찬하기도 했죠. 그렇게 엘리자베스 홈즈란 이름 앞엔 실리콘밸리의 신데렐라, 여자 스티브 잡스, 최연소 여성 억만장자가 붙었습니다. 홈즈는 이렇게 얻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요 스타트업 컨퍼런스와 교육 행사에 연사로 다니며 자신의 유명세를 더했어요. 그러던 중 2015년 10월 월스트리트 저널에 놀라운 기사가 나옵니다. 피 한 방울로 200여 가지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기껏해야 10여 종의 질병만 진단할 수 있다. 그동안 테라노스와 홈즈가 보였던 실험 결과 등 상당수 자료는 조작이다. 테라노스엔 신기한 점이 있어요. 의학기술인데 투자는 의학 쪽이 아닌 IT 등 다른 분야에서만 받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의료계에서는 손끝에서 채취한 소량의 혈액으로는 질병 진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혈액 검사는 오염도가 낮은 검사체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손끝이라는 미세혈관을 찌르면 그 부분 세포가 파괴되면서 다른 성분도 섞여버리고 너무 적은 피에는 질병세포도 적게 들어있어 대표성을 갖기 어렵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홈즈는 극비 기술이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실제로 테라노스는 사내 보안이 어마어마했대요. 직원들은 모두 사내 기밀 유지 서약을 했고 다른 부서와는 말도 섞을 수 없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게다가 테라노스에 투자하려면 기술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해야만 가능했어요. 이거 뭐 날강도 아닌가요? 그런데도 홈즈에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차고 넘쳤죠. 이런 테라노스 사태의 숨은 범인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신기술이라 보도한 언론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홈즈의 몰락 역시 언론이 큰 역할을 했죠. 엘리자베스 홈즈를 향한 진실 게임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디슨의 원리를 묻자 홈즈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먼저 화학 반응을 수행합니다. 이어 화학 반응이 발생하고 시료와 검사 키트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신호를 생성한 후 결과로 변환합니다. 이를 인증된 실험실 직원이 검토하죠. 원래는 긍정적인 기사를 쓰러 온 기자도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그녀의 대답에 한심하다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월스트리트 저널에 근무하던 한 전설적인 기자가 보면서 전쟁이 시작됐죠. 존 캐리루,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한 적 있는 탐사 전문 기자. 그는 홈즈와 테라노스의 기술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테라노스를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모든 건 사기란 얘기를 듣게 되죠. 캐리루가 회사의 뒤를 캐는 것을 알게 된 홈즈와 테라노스는 고문 변호사를 캐리르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바로 고소하겠다 협박도 했어요. 하지만 퓰리처상 뭐 그냥 받았겠습니까? 캐리루는 6개월간 추가 취재 끝에 홈즈와 테라노스의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심층 보도를 내놓습니다. 250가지의 질병을 확인할 수 있다던 에디슨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헤르페스 등 16가지가 다였고 이건 동네 작은 병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이었죠. 2013년 9월 테라노스는 미국 최대의 약국 체인점 월그린과 계약을 맺고 에디슨을 활용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거기 직접 가본 사람들은 쎄함을 느꼈대요. 손가락 끝을 찔러 한두 방울 피만 뽑는다더니 팔에 바늘을 꽂아서 기존 체열 방식으로 혈액 채취를 한 것부터 이상하니까요. 게다가 그마저도 결과가 부정확하다는 폭로가 이어졌어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채취한 표본 관리를 잘 못해서 굳어버릴 때가 많았대요. 그럼 다른 혈액과 섞어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로 돌린 거죠. 채취한 샘플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당연한 의학 상식조차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월그린은 바로 테라노스와 파트너 관계를 끊었고 언론은 연일 정정 보도와 사과 보도를 해야 했습니다. 2016년 테라노스의 임상실험연구소는 폐쇄됐고 10조 원이 넘던 회사가 증발해요. 그리고 홈즈는 증권 사기 혐의로 2018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기소됐습니다. 징역 20년을 예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재판이 연기돼요. 그 사이 2019년 캘리포니아 에반스 호텔의 후계자인 8살 연하 윌리엄 빌리 에반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때문에 재판은 또 미뤄졌고 2022년 1월 3일 드디어 유죄 판결을 받았죠.
존 캐리로는 이 이야기를 책으로도 출판합니다. 제목은 배드블러드. 폭로 과정을 자세히 그려서 상당히 흥미진진합니다. 역대급 기업 사기꾼 이야기인 만큼 드라마로도 제작됐습니다. 제목은 드롭 아웃, 중퇴자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단독으로 공개했는데요.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연기 싱크로율이 상당하다죠. Fake it until you make it.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말을 많이 합니다. 만들어질 때까지 만들어진 척하라는 거죠. 이를 전문 용어로 베이퍼웨어라 하는데요. 증기, 허상이란 뜻의 단어 베이퍼에 특정 상품을 뜻하는 전미사 웨어를 더해서 만든 단어입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가상의 제품이죠. 하지만 이 상태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이미 만든 것보다 만들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파는 거죠. 혁신의 아이콘이 되느냐, 사기의 아이콘이 되느냐는 이것이 실현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안 될 것을 알면서 뻔뻔하게 사람의 건강을 두고 장난질하고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직원 800명을 실업자로 만든 엘리자베스 홈즈의 경우에도 난 죄가 없다, 그렇게 만들 거니까 라면서 will이란 단어를 엄청나게 외쳤다죠. 앞으로도 이런 빌런이 나타나지 말란 법 없으니 투자 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는 현명한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홈즈 이게 뭐니였습니다.